엄마의 어릴 적 꿈인데 지금은 무슨 일하고 있나요? 전에는 무슨 일 있나요? 엄마의 그런 일에 대한 이런 것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어릴 적 꿈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은 건가? 이번에 누굴까요? 최지희? 지희? 뭐야? 자, 아빠, 이 친구는, 지희는 특이하게도 이제 엄마를 보고 나서 아빠를 인터뷰했어요. 엄마 인터뷰를 3-4명 보다가 아빠 인터뷰를 보니, 좀, 관심이 가네요. 이것처럼, 조금 누구나 다 하는 기사가 아니라 조금 특이한 기사를 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아빠 인터뷰. 아빠 이름이, 직업이 무엇입니까? 회사원입니다. 아이는 몇 명인가요? 3명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싸우나요? 네. 자주 의견 다툼을 합니다. 아이들을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하고 싶은 교육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나요? 네. 아니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빠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뒤에 밑에다가 주제를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빠의 뭐 좋은 아빠로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일하는 아빠로서의 뭐 모습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빠가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아니면 대충이나 일하면서 힘든 점이나 보람된 일은 무엇인지, 뭐 아이들을 3명을 키우면서 특별히 뭔가 보람 있었던 일이나, 그러니까 아빠의 역할로서의 아빠를 인터뷰했다면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인터뷰 5집 인터뷰할 때 어린이 대공원에 갔는데 5명이나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잊어버려서 경찰서에 가서 찾았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좀 더 살면서 재미있었던 뭐 구체적인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독자로 하여금 재미있게 기사를 볼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잘했어요. 어디까지 했지? 지휘까지 했나? 이 친구는 친구를 인터뷰했네요. 친구. 잘했다. 오, 잘한 것 같아? 질문이 9가지예요. 가장 친한 친구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동을 이해해주고 마음을 맞습니다. 가장 싫은 친구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이게 행동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싫습니다. 이제껏 가장 보람을 느낀 경우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3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여 기말고사 때 원하는 점수를 얻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껏 가장 후회했던 경우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물건을 구입하여 뜯은 후 며칠 뒤에 더 좋은 물건이 들어와 후회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과 그 이유는요? 샤이니고 잘생기진 않았지만 뭔가 끌리는 듯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 샤이니의 팬들은 이걸 보면은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치? 가장 잘하는 과목은 체육이고 다른 과목들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끼는 보물 1호는 샤이니 볼펜이고 온유의 전신 사진이 나와 있기 때문이래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자신 생각하는 가장 좋은 친구의 기준은 잘 이해해주고 잘 놀아주고 생각과 마음이 맞는 친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재밌었지만 갑자기 답변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누구를 도무지 인터뷰했는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일단 친구 이름, 나이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가 자기 이름 밝히지 말라고 그랬어? 자, 윤지. 윤지가. 자, 윤지도 이렇게
이런 건 어떻게 다는 거야, 이게. 퐁퐁 튀는 거. 윤지는 예은이를 인터뷰한 거야. 언니야? 자, 윤지 기자가, 생활에서 가장 불편하거나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엄마가 공부를 많이 시킨다는데. 네, 그렇군요. 학교 생활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학교 쉬는 시간에 공기놀이 했던 게 재밌었어요. 그럼 글자라서 좋은 점과 나쁜 점과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좋은 점은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할 때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는 것이고, 나쁜 점은 10분이나 20분 정도 쉴 때 외롭게. 이거 무슨 말일까? 독자라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뭐야? 독자가 뭐지? 매동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라서 형제 자매가 없어가지고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무섭지 않나요? 않아요. 오, 그렇군요. 겁이 없네요. 그럼 예은 양의 취미는요? 책 읽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다른 친구랑 좀 다르게 다른 점이 어떤 거야? 이모티콘을 넣었다. 또 말하는 거 그대로 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를 쓴 것을 입말체라고 해요. 그래서 입말을 살려서, 진짜 그 와중에 내가 듣고 보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말을 그대로 썼어요. 이런 점은 다른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특이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조금 길게 풍부하게 해보도록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질문을 그대로 하고 답변을 짤막하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했다.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더 하고 해서 한 질문의 답이 좀 길어지도록 하면 우리가 기사를 쓸 때 좀 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서윤지까지 했고 윤신이 친구 재윤이를 인터뷰했어요. 네. 친구의 꿈은 무엇인가요? 제 꿈은 야구 선수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17살 큰형과 15살 작은 형일 때 약간 늦둥인가 보다. 그치? 네, 장점은 게임을 잘하고 단점은 공부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음식은 짜장면, 놀이는 공을 가지고 하는 놀이를 좋아한대요. 결혼에 대한 계획은요? 안 하고 개와 살 거래요. 선생님 이거 보고 빵 터졌어. 여기 답글도 썼어. 결혼에 대한 계획은? 이란 질문 너무 재밌다. 근데 얘가 몇 학년이야? 친구가? 4학년이야? 4학년짜리한테 결혼에 대한 계획은요? 라고 질문해도 재밌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 나이에 맞는 질문을 해주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독자의 관심이 또 유도가 되기도 해요. 이런 거 나오면은 여자친구 있어요? 이런 거 나오면 재밌어 하잖아요. 그치? 조금 독자들이 재밌어하는 질문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남았네. 현규 왔어요? 현규는 커다란 사진을 올렸어요. 예규가 누구야? 현규 동생이야? 그렇구나. 자, 예규는 9살이고 지금까지 제일 즐겁거나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요? 생일 파티입니다. 제일 슬프거나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이마트의 매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답글을 이 친구는 다른 친구랑은 다르게 사진을 올렸어요. 기사에 사진이 있고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사진이 있으면 이 친구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조금 더 관심이 가겠죠. 근데 예를 들면 생일 파티가 어땠는지
이런 상황 묘사 같은 거 좀 할 수 있잖아, 그치? 내가 어떤 식으로 생일 파티를 했다. 아니면 이마트 매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라든가 힘들었던 거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더 좋은 기사가 될 것 같아요. 서현이가 누구야? 서현이가 아주 잘 썼어요. 엄마를 인터뷰했는데 일단 굉장히 이렇게 딱 보기에도 정성스럽게 썼죠. 자, 엄마와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엄마와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업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엄마는 주부기도 하지만 시간 강사이기도 합니다. 시간 강사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지요. 심리학을 가르칩니다. 그럼 시간 강사를 하며 가장 즐겁거나 보람있을 때는 언제인가요?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심리학이 재미있고 자기 삶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해줄 때 가장 뿌듯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엄마가 얘기해 주신 것을 굉장히 잘 받아 적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강의를 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아플 때가 있어요.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돌봐줄 분이 필요합니다. 아픈 아이들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럴 때에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은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상대방이 뭔가 답을 했을 때 동정해서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 질문 답이 좀 더 잘 나오겠죠. 그럼 학창시절 얘기를 나눠볼까요? 아빠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학교 MT 가서 처음 만났어요. 아빠가 엄마를 처음 봤을 때 엄마의 이름을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의 딸이 서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서연이가 은희의 소리를 내며 엄마 목소리를 나와 팔에 앉았을 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환희를 느꼈습니다. 30분이 서연이를 만나게 되어 훌쩍 기뻤지요. 자, 어때요? 오늘 보니까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쓴 것 같죠? 답도 성실하게 잘 해주셨고 성실하게 해준 답을 그대로 또 잘 받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엄마가 썼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엄마가 좀 도와줘가지고 썼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보고 다음에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뷰할 때 그건 어땠어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재밌니?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재밌지. 울릉도에 가서 돌멩이 3개를 올려놓고 성명을 낳기로 했다 라든가 구체적인 사건. 아빠가 MT 가서 나를 보고 엄마를 보고 처음으로 이름을 물어봤다. 이런 아주 소박하지만 구체적인 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독자가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원이를 소개합니다. 성민이? 성민이가 누구예요? 성민이가 채원이는 누구야? 친구 여기 없는 친구? 너희 가족의 나이와 이름은 뭐니? 웅 그랬어. 엄마는 38세고 이름은 최은정이야. 그리고 우리 아빠는 42세 한주동이지. 그리고 내 동생은 6세 한서희야. 자,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이건 그대로 글로 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변형했는데요. 약간 변형했어요? 이름하고 나이밖에 이름하고 나이밖에 없어서 살짝 더 이제 변형을 시켰구나. 우리 엄마 38세이시고 이름은 최은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왠지 친구 소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른들을 소개할 때 좀 더 약간 존칭을 갖고 소개를 하려고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우리 아빠 성함은 한주동이고 성함은 한주동이고 42세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존칭을 쓰면 어떨까 싶어요. 너의 장래 희망은 뭐니? 너가 생각하기에 가장 보람 있었던 때와 힘들 때는 뭐 해가지고 질문을 3가지 정도 했어요. 마지막 정연이, 윤정연 숙제했으니까 정연이 것까지 보자. 자, 당신의 직업은 뭐였나요? 드라마 음악 작곡가와 피아노 음악 강사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떤 직업을 원했나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음악가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피아노를 열심히 쳤습니다. 누구를 인터뷰한 걸까요? 누구를 인터뷰한 거야? 엄마를 인터뷰했는데 엄마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고 나랑 무슨 관계인지도 잘 모르겠고 질문만 3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을 쓸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한다. 정연이는 다 알지만 선생님은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친구들도 아무도 모르고 독자도 모르거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한다라고 생각하고 찬찬히 하나부터 10가지를 이렇게 써간다고 생각하면서 기사를 썼으면 좋겠어요.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기사 쓰기를 할 건데 지금 나눠주면 이거는 지치나요? 지난주에 네. 사과 문제인데 이거 하면 되겠다, 그러면. 바꾸는 거 하네요. 그러면 요것만 해주세요. 20분으로 진행해 주시고 40분 정도 네. 이 2장씩 싹 네. 자, 얘들아. 신문 보는 거 재밌니? 재밌지? 일단 신문 보는 게 재밌어야 돼. 신문 기자를 하려면 새로운 소식이 궁금하고 재미있고 뭔가 새롭게 안다는 게 재미있는 사람이 기자 활동도 잘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기사 찾기와 편집회의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무엇이 기사가 되는가? 시의성이 뭐죠? 시의성? 재빨리 소식을 전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사건 많이 봤죠? TV에서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석기 내라는 거. 그래서 뉴스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10시에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증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기자들이 다 와서 취재를 하고 재판장과 증인이 이야기한 것을 그 재판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막 터전을 쳐.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되면 전송해요.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소식을 전해서 자기 신문사에 제일 먼저 클릭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발빠른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만들게 되면은 또 거기에 맞는 특성에 맞는 한 달이 지나도 괜찮은 소식을 또 전하면 돼요. 그 신문에 맞게. 자, 중요한 소식을 전하게 된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이랑 검찰총장을 이번 주 중에 임명할 방침이래요. 근데 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누가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
그래서 복지부라는 거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되느냐가 굉장히 다르고, 또 아까 전에 이제 검찰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중요한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죠. 그래서 신문 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엄청 추워진 적 있었잖아. 지리산에 눈이 왔대요. 폭설이 왔는데 거의 한 2m 정도 눈이 쌓였대. 2m. 선생님 키가 168이거든? 근데 선생님 키보다 더 높이 눈이 쌓인 거야. 좋겠지? 네. 여기서 보면 좋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옆 동네 가는 때도 너무나 오래가지고 같이 못하고 말렸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눈 소식을 접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런 기사 봤어요? 깊은 바다에 사는 칼날 코를 가진 고기를 잡았대. 그래서 흔치 않은 이유 때문에 이런 게 기사가 됩니다. 자, 갈등 양상.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찬반이 확실한 일을 취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밀양 송전탑 아세요? 네. 밀양에 송전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력공사 사장이야. 사장의 입장은 어떻겠어? 난감. 반드시 이것을 만들고 싶지만 안 돼서 굉장히 난감한 찬성 쪽이겠지. 송전탑을 세우는 것을 찬성한다. 그런데 뭐 이 사람은 이제 녹색당 대표고 또 주민 할머니인데 완강하게 이 송전탑이 여기에 세워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압 전류가 흐르면 일단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고 그 동네에서는 살지 못해요. 몇백 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 땅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쉬울까? 어렵겠죠. 그래서 이 할머니는 거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뉴스 기사로 실기도 합니다. 자, 현장 기자나 데스크에서 이건 기사로 쓸만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판단을 해서 기자가 글을 써서 신문에 내지요. 독자는 어떤 글을 쓸지는 별로 참여할 권한이 없어요. 자, 기사 찾기에 필요한 기초적 자질 보면은 이쪽에서 한번 찾아봐봐. 선생님 나눠준 프린터에서 기사 감각은 노력으로 단련된다. 그러면은 이 기사는 부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200여 차례 했대. 그래서 기사가 됐어요. TV에서도 나왔어. 근데 이것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게 CCTV를 85일분 700여 시간 분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아동학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찾아낸 거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게 기사가 된 거예요. 뉴스의 흐름을 이해하라. 요즘에 좀 추워지니까 긴장 많이 한 거지. 그래서 이 추위와 날씨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쭉 보면서 자, 이런 기사를 썼어요. 김장할 때 잘 생기는 손저림증 예방 5가지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주부들이 이걸 찾아보겠죠. 좀 제목을 보면 관심이 가서 눌러보게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파악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기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볼거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대. 볼거리 알아요? 볼거리가 이렇게 귀 밑에가 부어서 전염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사춘기 때 볼거리에 걸리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대.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데 이 볼거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지금 신고된 환자가 13,000명이래요. 우리 주변에도 있나?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볼거리는 아주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대. 손 씻기.
그래서 요즘에 날씨도 이렇게 추워지고 있고 이런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새로운 현상을 잡아내는 안목을 길러라. 여러분은 많이 안 볼 것 같은데 응답하라 연구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여기에서 입고 나온 옷이 패션 트렌드가 됐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버롤이라고 그 멜빵 바지 알아요? 멜빵 바지 요즘 잘 안 입지? 선생님이 그 대학교 1학년 때가 1994년이었거든? 그때 누구나 다 멜빵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 이제 드라마가 뜨면서 요즘에 다시 멜빵 바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이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좀 복고 바람이 불고 있다. 요즘엔 또 캠핑을 많이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캠핑을 많이 가기 때문에 자유로 타고 찾아가는 파주 캠핑장 15곳을 안내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기사를 좀 찾아보게 되겠죠. 자, 기사 찾기에 필요한 기초적 자질에 보면 새로운 관점을 가져라. 새로운 관점이 뭐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른 사람과 다른 눈. 어떤 게 있을까? 선생님은 이제 이걸 찾아봤어요. 사람들은 다 물건을 팔려고 우리 물건은 좋다, 싸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봤어요. 우리 이 신발 어디 신발인지 아세요? 탐스 슈즈라고 이 신발 회사는 우리 신발은 싸고 질 좋고 좋다가 아니라 우리 신발을 사면 한 켤레를 사면 당신이 한 켤레 사면 한 켤레를 제3세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신발을 신고 있으면 내가 이 신발을 삼으로써 다른 제3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착한 소비를 한다 해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한 부분을 찾아서 기사로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지.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환경과 관련해서 좀 새로운 대안을 찾자 해가지고 이 의자가 신문지로 만든 의자래요. 어때요? 신문지를 만들면 신기하지? 앞으로도요? 자, 이 신문지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어떤 기사가 된 거지. 이 만드는 과정 또한 신문지가 만든 의자한테 가볍게 돼요? 가볍고 또 환경 오염도 좀 덜 시키는 근데 그런 안 찌면 찌그러질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나오는 거는 더 신기해. 신문지로 만든 신발이에요. 방수 처리를 해서 비 오는 날에도 신을 수 있대요. 신기하지?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수십 명의 장인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사서 신어보고 싶지 않아? 네. 자, 이건 알죠? 종이를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연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새로운 관점, 그냥 버려지는 종이가 아니라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주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뭘까? 샹들리에인데 이 샹들리에 재료가 빈 깡통으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멋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안에다가 전구 넣어. 그렇지. 누구나 집에서 다 만들 수 있는 재료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뭘로 만들었냐면 일회용 빅 볼펜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걸 촘촘히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전구를 넣어서 켜면 이렇게 멋있는 샹들리에가 된대요. 그래서 뭔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창출하는 새로운 안목을 계속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기사가 좋은 기사죠. 자, 좋은 기사는 새로운 의미를 찾을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무상급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옛날에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했어. 그래서 이제 한 반에 30명이면 그 중에 무상급식 어려워서 혜택받는 사람 3명.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다 알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모두 다 국민 모두 다가 받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북유럽이 좀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좀 발달한 나라잖아요. 이런 여기에서 복지 전문가를 만나서 어떤 게 참다운 복지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국가 지원을 창피하게 여기게 하는 복지 지원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모두 다 무상급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뭔가 이렇게 급식에서도 아니면 복지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는 그런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사거리를 찾으려면 우리가 이제 신문을 만들려면 기사거리를 찾으러 다녀야 돼. 기사거리는 어디에서 찾겠어요? 소문? 그렇지. 소문도 있고 현장. 보면은 포커스 집단, 모니터를 활용했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 있잖아. 예를 들면 1학년 학생들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이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엄마들 집단, 돌 정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집단에게 물어보는 거 라거나 아니면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는 거, 청소년, 노동자, 여성 해서 이렇게 특정 집단에게 물어보는 어떤 것이 기사로 하면 좋을지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엄마들의 고충을 다루는 기사라든가 육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기사를 발굴해요. 어떤 사람이 어디 상을 탔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상을 탔다더라. 누구네 엄마는 어땠대더라. 누구네 아들은 이번에 대학을 좋은 데 갔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좋은 기사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나, 예를 들면 성남시청에서 보도자료 같은 걸 보내요. 우리가 어떤 행사하니까 취재하러 오세요. 우리가 분당 어린이 신문 또는 이렇게 신문으로 등록을 하면 보도자료가 와요. 그걸 보고, 이거 보도해서 기사화하면 좋겠다. 라고 결정되면 찾아가는 거죠. 자, 신문과 잡지의 활용.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를 보다가도 우리 분당 지역에 어떤 곳이 신문에 나왔어. 근데 또 굉장히 짤막하게 나왔어.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다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취재를 할 수도 있겠죠. 신문 광고의 활용. 이마트에 요즘에는 오리털 말고 구스다운을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마트에 캐나다 구스가 세일을 한다, 광고를 냈어요.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기자들이 이마트에 가서 쭉 이렇게 줄 서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기사를 쓴 거예요. 자, 머니위크를 보면은 캐나다 구스 얼마나 싼 걸까? 해외 직구 비교해보니 기사가 이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사는 800개 한정 판매. 그래서 얼마냐 도대체.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보다가도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내가 이거 더 취재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취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취재 계획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기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사와 아이디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죠. 그래서 취재 계획서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모아두면 귀한 아이디어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시간을 두고 기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되풀이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취재 계획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아까 인터뷰 기사 한 것을 봤는데 주제를 잡죠. 처음에는 내가 만약에 우리 엄마를 인터뷰한다. 그럼 어떤 주제로 인터뷰할 것인지, 엄마의 어린 시절인지, 엄마의 직업인지, 엄마의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제를 딱 하나를 정해요. 그 다음에 기획 의도. 선생님이 지금 나눠준 것 중에 2장짜리 취재 계획이 있나요?
아직 안 왔니? 받았어요? 2장 복사해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없어가지고 아나운서의 연예인 화라는 취재 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TV를 볼 때 이 사람이 취재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취재 계획을 쓴 건데 주제는 아나운서의 연예인화예요. 보통 아나운서들이 뉴스 같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거나 단정하게 정확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요즘에는 연예인들처럼 그리고 인물 인터뷰, 인물에는 여러 가지 뭐 엄마나 아니면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한울신문 같은 경우는 그 기획기사가 있어서 미술관에 갔다 온 기사 또 작가들 강연을 가서 작가 강연한 기사랑 또 책, 뭐 그림책이라든가 고학년 권장도서라든가 이런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 기사라든가 직업 탐방 우리 동네에 한의사가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의사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또 파출소 같은 데 방문해서 파출소에서 일하시는 경찰관들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과학 분야, 과학 하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고 또 4컷짜리 그런 만화도 있었어요. 내가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게 4컷으로 그려서 자기 의견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요리도 있었어요. 요리.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쭉 해주는 것도 있었고 설문조사.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하면 왜 어떤 것이 좋을 것 같은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외부에서 기고를 했었어요. 그 생협에서 먹거리에 대해서 뭐 어떤 먹거리가 좋은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외부 기고를 받아서 한번 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어떤 기사를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하고 싶다. 우리 신문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한번 4명씩 4명 아니면 3명씩 짝을 이루어가지고 쭉 한번 기사를 이런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담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8개월 신문을 만들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 볼거리가 많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그런 의견들에 더해서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 동네에 특별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쭉 한번 모았으면 좋겠어요. 이 테이블은 여기 4명 저쪽에 3명 같이 운영을 해서 하나로 만들고요. 여기는 그냥 4명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도 4명 여기 3명이 모여서 자,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서 조금 이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만드는 신문에 어떤 기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건 없어요.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 해도 돼요. 그럼 여러 가지도 되고 10가지 해도 돼요. 10가지. 이쪽으로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한 장으로 만드시는 오케이, 여기다 해도 돼요. 너무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쓰고 싶은 기사 인터뷰 기사
고모가 사장이고 실제에서는 고모부가 사장이었는데 아빠는 거기서 일을 해주고 그냥 이제 고모부가 굉장하게 좋아서 엄마가 거기하게 된 동기는 아빠가 이모가 거기서 일을 했는데 아빠가 선수해서 엄마한테 소개시키고 같이 해. 그냥 뭐 의견을 다. 또 원래 왜 이렇게 반가운 할머니가 되셨나요? 왜 프라이드 장관이라고? 그러면 예전에 양념이라면 프라이드 양념이라고? 프라이드 양념 싫어 아니면 질문지는 물어볼 수 있어. 맞아. 부담스러운 할 거야? 청년 작은 부담스러운 선생님. 너보다 낫겠지. 너는 뭐? 같이 해. 위인할까? 신문기자는 신문기자는 위인이 있거든. 같은 학교 원래 조지프 파일렛이었습니다. 신문 기자님. 우리 처야 이거. 이건 뭐야? 아닌데 이거. 그럼 그냥 분리처럼 하지 말고 그냥 위인이라고 해. 한 명만 깨끗했어. 현재 신분증. 천재 침팬지라고 해놨어? 천재 침팬지인데? 이거 천재 침팬지. 김홍주가 저한테 맨날 저기 있거든. 이거 혼내는 거보다 말았어. 걔는 어차피 애들이 책이랑 되지. 불쌍하네. 아주 불쌍해? 책이랑 뉴스가 똑같이 만화 시간에도 만화 들어가. 만화 해? 요리 레시피. 가게는 계속 수량이 안 쓰니까 이거 하나 하고 또 이 자리에 꽃의 전설? 꽃의 전설? 에이 꽃의 전설? 나도 꽃의 전설. 분당에서? 분당에서? 이름이 뭐야? 그 계속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게 뭐라 그러더라? 여기 딱 넣어가지고 분당에 넣어가고 있어. 맞아, 안 쓰고. 그 분당 쓰잖아. 분당 동물 아니야? 이거 뭐라 그러더라? 계속 떼가지고 계속 풀어가는 거야. 민물? 뭐 풀려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주제 달라. 주제를 다 다르게 해서 꼭지라고 그래 보통은. 문화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 그냥 가게는 딱 둘레가 있어요. 언니 나 병원에 출연하면 그냥 가게는 딱 하기 좋은 데가 있어요. 얘네 아빠랑 고모가 하나 버리고 나는 먹고 싶어. 뻔한 얘기 있는데 먹는 돈. 알아 나 그거. 그때 그거 영어 선물. 요리 레시피. 막 피넛버터하고 막 맛있고 막 이렇게.
아니 또. 야 코너가 세 개야. 여기랑 코너가 동물에 가는 또 가나요? 인터뷰 하면 진짜 무섭겠다. 나 어저께 문 때리면서 그냥 올라가다가 5층까지 올라갔어. 편지집 편지하자. 왜 편지집?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 김한정 아니면 책 속에도 괜찮을 것 같아. 책 속 속편 쓰기. 이 정도 되지 않아? 나는 코너가 좀 많아. 코너가 4개야. 코너 아니면 3개야. 그래? 아 그럼 너무 지금도 하고 있어. 네가 할래? 그럼 너네가 해라. 수능이랑 또 뭐라고? 아니 하지 말자. 지금 책 소개를 코너가 있어도 상관없어. 이용자 도둑고양이를 여기다가 도둑고양이 도둑고양이. 아 됐어. 됐어. 봐봐, 우리도 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문 닫았어? 다시 꺼냈어? 문 닫았어? 그래 그래. 언니 하지 마. 아 그거 해줬네. 야, 그 뒤로 가. 꺼내자. 경비 아저씨 말도 하고 중량장 말도 하고 뺏는데 알겠어. 도둑고양이 뭔데? 나는 우리 집 고양이 시집 나는 우리 집 고양이 묻었는데 두 마리 얘들아 이거 만지지 말고. 맞아 만들지 마. 어떤 내 친구가